예, 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다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그쵸? 예, 요즘에 사실은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굉장히 많은 여성 리더님들이 삼시세끼를 촬영 중이라고 미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는 긍정을 발견해내는 그런 이 훌륭한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시세끼 이 촬영 중에도 우리가 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 평소보다는 이 퀸이 얼마나 퀸에 대한 비전이 지금 막 여기서 올라오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듣고 어쩌면 가장 많이 필요성을 느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변화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정말 저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정말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들이 이렇게 본 거 처음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변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너무 알고 있었던 단어지만 정말 피부로서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저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났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두바이 리더십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제 말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케이티 페리라든지 버진그룹 회장님이라든지 너무 유명한 분들을 가까이서 보는 정말 사실은 이 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어떤 경험들을 두바이 다녀오신 분들은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패밀리 분들이 나오시는 어떤 가족분들이 장면이 되게 사실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가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듣던 말 있죠. 그거 왜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라는 거. 근데 스티븐 앤 벤델하고 덕디보스 그 이제 가족분들께서 나오셔서 그와 같은 말씀의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창립자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립자 정신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름이 싹 돋으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이런 우리가 이글드림 그룹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 순간 저는 그 시대의 변화에 너무 정조준해서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 이글드림 그룹이 또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스토리가 그래요. 너무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래서 제가 평범하니까 당연히 평범한 남성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평범한 그냥 맞벌이 부부였는데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메 사업을 이제 직장 동료로부터 듣고 자기 나름대로 굳은 어떤 막 이렇게 막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성향이죠. 머리형에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자기는 이 마음에 어떤 굳은 의지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기는 상태였던 거죠. 저는 천지 모르잖아요, 그죠? 결혼을 딴 했어요. 했는데 저한테 뭐 그러면 자기가 아메 사업을 관심 있고 할 거니까 나한테 하라는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니까 그래도 남편이 뭘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뉘앙스로 저한테 아메를 오픈한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오픈했으니까 별 진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에 불편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로 내가 분명히 오늘 영화 한 편 볼까 이랬는데 강의장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자존심이 지금 상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스크래치 한번 딱 갔어요. 근데 또 내가 억서 어렵게 참다가 한 몇 주 지나가지고 고기 좀 무러 갈래 하면서 돼지고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의장을 가야 된다. 약간 쫙 돌겠더라고요. 진짜 참았어요. 마지막에는 엄청 참다가 내가 와 진짜 치맥 그 못 참잖아요 우리가. 치맥 진짜 내 먹고 싶어 죽겠다. 먹으러 가자라니까 교육이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막 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대판 싸우고
그 옥신각신 끝에 실은 10번의 강의를 들어보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처음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의장을 갔을 때는 뭐 어떤 느낌이랄 뭐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어떤 분위기, 사람들 근데 생각보다 좀 세련됐다 뭐 이런 느낌 정도.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번 안짝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렇게 10번을 제가 들었는데 10번의 강의 중에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뭐 인트로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그 부분의 얘기를 다 이렇게 건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은 거죠. 한 5번 정도 들었을 때는 이 자산소득의 어떤 비전 있잖아요. 어머 진짜 저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저렇게 살 수도 있어? 아주 가느다랗지만 진짜 저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는 동안 노래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자산소득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던 거죠. 5번이 딱 지나고 6번, 7번 이렇게 10번에 가는 과정에서 저는 뭘 봤냐면 자산소득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있죠. 있죠. 근데 이 자산소득의 어떤 비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랬지만 제가 6번째부터 10번째 들을 때까지는요. 이런 거 있죠. 근로소득의 한계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직장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 해야 되면 제가 받는 월급 그냥 저는 제가 일한 만큼 그 정도에서 이 정도 월급 받는 거는 뭐 되게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그 10번의 강의를 다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명확한 제 위치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는 이게 피부로 진짜로 느껴졌었던 그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당연히 관심이 가져졌으니까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듣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잘 못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때 애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에 태어날 내 아이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 그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강의를 들으면 뭔가 그 호응이 되잖아요. 동의가 되면서도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있잖아요. 진짜 그럴까?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야? 진짜야? 뭐 이런 생각을 막 곱씹어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꽤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마음이 있잖아요. 열심히 5년을 저축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아무튼 하면 내가 한 5년 정도 후에는 이 정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떤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 했었는데 어느새 그 5년이 훌쩍 지나고 나도 저는 제가 처음 직장 생활 할 때의 어떤 생각들을 다 까먹고 단 한 번도 피드백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아메이 비즈니스 여기 와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봤다기보다 제 삶을 정확하게 다시 본 계기였어요. 정말로. 그때 제 느낌은요. 한마디로 딱 뭐였냐면 이거 근로소득? 이거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한정없이 내려가는 한정없이. 근데 내가 그냥 내 보폭만큼 걸어내면 어떤 활동을 하고 걸어내면 그냥 제자리. 근데 내가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2칸씩 뛰어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점프를 하면 잠시 몇 년은 누군가보다 내가 좀 잘 살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체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얼마만큼의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사실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자산소득의 비전,
아니고요. 근로소득이 한계 이걸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딱 먹은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지. 뭐 이렇게 준비 단계 이런 거 없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리더님, 저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저는 이걸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가 볼 때는 사업을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시점이었지만 저는요 정말 작정을 하고 사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게 딱 부딪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나 오늘 할 거야. 딱 이것만 먹고 바로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동시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약속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처럼 이 일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한 3개월도 못 가고 그냥 지풀에 내가 이렇게 꺾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냥 편한 것만 찾아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이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장치를 건 거죠. 그게 뭐였냐면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내 인생에 내 시간 할애에 가장 1순위로 올려놓겠다라는 제 나름의 결정을 사실은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고 한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되게 부족한 것도 많았고 못한 것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뭐 하지도 않았던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때 여러분 출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4년 동안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어요. 뭐 생계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 4년 동안에 제 몸은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했지만 제 마음과 정신은요 사실은 전부 아메리카에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제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다 이렇게 둔 거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쩌면 제가 뭣도 몰랐지만 가장 쉽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닐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긴 하나 몇 순위로 하고 있는지 정도는 셀프 체크를 꼭 저는 실시간으로 스스로 남이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이제 제가 그 정도로 제 나름대로 어떤 장치도 걸고 굳은 의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으나 이렇게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죠. 지인들부터 이렇게 만나러 가는 이제 과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이제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해주신 어떤 그 일일이 어떤 얘기들 있잖아요. 질문들 그거를 막 일일이 대응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 그건 오해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사업 설명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일대일 응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질문에 가장 최적화된 답을 주고 질문에 가장 최적화된 답을 주는 걸로 계속 핑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그들의 말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니 주희야, 니 진짜 된다고 생각하나? 니 진짜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이러면 앞에서는 되지, 당연하지, 된다. 근데 되는 사람 혹시 많이 봤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 제 가슴 속이 진짜 내가 될까? 진짜 내가 될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조금씩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꾸만 쌓여가고 커져가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그래 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일이지 않을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던 시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 진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DBC라든지 이렇게 강의장에서도 Q&A를 다 풀어주죠. 뭐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으시잖아요. 막 열대 개 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통해서 느낀 거지만 어떤 거냐면 그 많은 질문들이 정말로 일일이 응대해 줄 그런 질문들인가? 저는 진짜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들은 물론 우리가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풀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 통틀어 질문은 한 가지예요, 사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어쩌면 근로소득의 이 한계를 알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이더라고요. 제가 쭉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이런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이제 시간이 드는 건데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다 안다. 나는 분명히 다 이해했고 내가 이해해서 내가 결정했고 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시점이 될 때까지 난 스트레이트로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와가는 어떤 질문들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가 안다고 착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100%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저도 학습했습니다. 당연히 아메를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미팅 절대로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직장생활이 늦게 맞춰도 예를 들어. 그랬는데 학습은 두 종류인 거죠. 제가 이거를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머리가 학습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학습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머리가 학습되는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몰랐던 걸 알게 된 상태. 내가 몰랐던 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상태가 되면 학습이 된 거죠. 근데 나는 머리만 학습됐는데 다 안다고 착각해버린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알고도 내가 어떤 그 현장 그 필드에서 뭔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일은 나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습이 머리로 교육 이거는 뭐 우리가 뭐 DBC를 들어도 OM을 들어도 다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게 어쩌면 들은 그 순간 다 학습될 수도 있죠. 머리는. 그런데 반드시 몸이 학습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몸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게만 시간을 주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알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되는 일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돌아서 보니까 아니고 나는 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거죠. 훈련이라고 하는 거.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훈련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왜 제 주위에는 자산을 만들어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할 대상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어떤 케이스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철저하게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방해꾼일 뿐이다. 방해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스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그 말 100% 믿거든요. 정말 시스템대로면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딱 한 가지. 딱 이 한 가지만큼은요. 반드시 셀프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방해꾼 컨트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방해꾼 컨트롤만큼은 반드시 개인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방해꾼은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되겠나? 상황을 봐라.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막 불시에 막 나타나요. 불시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방해꾼 컨트롤 방법을 모르고
정말 이 상황에 그래 안 되는 게 맞지 막 그 방해꾼에 끌려다니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냥 방해꾼인데 얘 그렇게 느낌이 오는 그 느낌이 방해꾼이라는 느낌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허숭세월을 제가 마음을 쓸 일도 아닌데 마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너무 그 시간이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라방을 듣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로 그러해서 그런 일인 건지 아니면 just 방해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해꾼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랬죠. 되겠나? 이 일이 되겠나? 이 상황에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다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멜로는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안재홍 씨인가요? 근데 진짜 여기 이게 뭐 실시간이 된다면 바로 딱 틀어주고 싶은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작가가 이 안재홍 감독인가요? 그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 작가의 말이 이제 방해꾼이라고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들려 이렇게 해요. 고개를 잘잘 흔들어요. 난 그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방해꾼 컨트롤 1번 딱이다. 그냥 왠지 이유 근거 없이 어쩌면 너무 명확한 근거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걔는 누구다? 방해꾼이다. 방해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고개를 10번을 찔레찔레 흔들면 돼요. 그러면 도망가요. 순식간에. 너무 웃겨요. 이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저는 10번의 어떤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다면 그 중에 9번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방해꾼이 나타났잖아. 일단 쫓아내. 흔들어 쫓아내. 쫓아내고 나서 저는 반드시 9번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했어요.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아마 다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엄마에 대한 마음은 사실은 여자다 보니까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뭐 나름 부족한 엄마지만 이렇게 키워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저희 우리 큰 놈이 저는 키를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되는지를 아니까 막 엄청 싫어했잖아요. 내가 새벽에 들어가도 있잖아요. 깨워서 제가 먹이거든요. 프로틴을. 날아가면서 엄마가 오늘 늦었으면 미안하다. 일어나서 제가 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준호는 엄마가 딱 이제 딱 알잖아요. 엄마가 들어온 시간에 딱 되면 바로 있잖아. 입을 덮고 나 잔다 자는 거 아니잖아. 말하면서 내가 잔다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끝까지 있잖아요. 입을 다 뜯고 막 엉덩이 똥침하고 난리 부려가지고 제가 끝까지 먹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나서 뒤돌아서면 우리 친정엄마가 나를 그렇게 먹였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출근한다고 밥 귀찮다 하면서 안 먹는다. 안 먹을 거 왜 차리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침에 출근 나가기도 바빠 죽는데 저희 엄마는 저를 어떻게든 한 숟가락 먹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게 내 자식을 키우면서 온전히 오버랩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9번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을지를 생각할 때 그랬어요. 엄마를 떠올렸어요. 나 우리 엄마한테 진짜 든든한 딸 돼주고 싶었는데 그거 확실했는데 우리 엄마 기 살려주고 싶었는데 그거 확실했는데 그런 거 있죠. 우리 가족들 부주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다가 300! 이러면 어때요? 온 시선이 300 누군데? 이런 거 300 누군데 300? 주희 엄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희 엄마 애가 주희 엄마 이런 거. 나 그렇게 우리 엄마 기 살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그거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나 맞아 두드려 맞아 죽는 제가 꿈을 이루고 맞아 보긴 처음이잖아요. 제가 들켜가지고 진짜 엄마 몰래 제가 그렇게 부주를 엄마 이름으로 했는데 나중에 저희 엄마가 결국 아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주위 분들, 이제 친척분들은 자식 잘 키웠다라는 말을 하지만 엄마는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도 사실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경제력이 된다면 이렇게 안 하실 분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명절 때 아니면 생신 때 저희가 부모님께 드리는 그 어떤 용돈은 여러분 안정적이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약 언제 줄지, 이번 명절에는 안 줄지, 얼마로 줄지. 부모님이 절대로 안정적일 수가 없죠. 저는 생활비를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따박따박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제가 입금을 해드려요. 얼마나 마음이 안정적이시겠어요. 저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그걸 해냈거든요.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의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딸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데 든든한 딸은 아메가 아니었으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아요. 넣어볼까 진짜 아프지 않아요. 큰 놈은 175인데 아프지 않아요. 그런 거 이렇게 셋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를 이런 거 있죠. 그 아이들이 3살 때 5살 때 우리 엄마가 최고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정말 기쁘죠. 근데 그 아이가 15이 되어도 25이 되어도 35이 되어도 우리 엄마가 최고야. 이런 거. 저는 당연히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엄마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엄마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저를 지혜로운 엄마로 만들어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떠세요? 남편은 어떠세요? 아주 가끔이지만 여러분 아주 가끔이지만 자는 남편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아주 가끔이라 했잖아. 내가 아주 가끔이지만 이렇게 자고 있는 남편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보니까 참 있죠. 이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남성이었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 근데 이제 결혼이란 걸 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냥 가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도 어쩌다 가장이잖아. 어쩌다 가장. 근데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늦게까지 일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주말에만 아이랑 좀 놀아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야매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냥 저희 남편이 남편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같고 짝지 같고 뭐 애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친구 같고 짝지 같고 이렇게 평생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나눌 수 있고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일을 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솔직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실은 행복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고 적게 벌어도 행복하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못 해드리고 나만 챙긴다? 그것도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내 거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만, 아이만, 남편만? 나 그것도 너무 매력 없어. 그쵸? 근데 이 일은 말 그대로 자산소득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그 금액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정하시는 거지만 내가 내 라이프 사이클만큼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만큼의 금액을 딱 정하시고 그 금액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시스템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말 든든한 딸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엄마가 될 수 있고 친구 같은 아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만족하는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 정말 이 일 사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되고 싶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저는 시스템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또 헷갈렸던 부분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곰과 누구죠? 호랑이인가요? 곰과 호랑이가 사실은 비전은 같았죠.
100일 동안 마늘을 먹으면 그쵸? 사람이 되겠다. 사람이 되고 싶었잖아. 곰도 호랑이도. 그래서 둘 다 그죠? 마늘 딱 들고 그죠? 100일치 마늘 들고 동굴로 들어갔죠. 근데 누가 튀어나왔어요? 호랑이가 튀어나왔죠. 그러면 누군가는요, 걔는 비전을 정확하게 못 봤어. 아니에요. 사람이 되겠다는 비전도 있었고 비전도 봤어요. 봤으니까 시작했지. 그죠? 봤으니 시작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아까 제가 학습을 했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곰이 이제 그러니까 호랑이가 100일 되면 사람이 된다는 걸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100일 되면 사람 되니까 10일째 정도 되면 그지? 요 손 한 팔 정도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 그자에. 그 말은 맞지. 어떻게 보면 말은 맞잖아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되면 이쪽 팔 정도는 좀 사람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일째 되면 오른다리, 40일째 되면 왼다리, 50일째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호랑이가 티 나왔을까요? 절대로 안 튀어나오죠. 절대로. 그게 제가 아까 드리는 몸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만, 호랑이는 머리로만 학습이 된 거예요. 근데 곰은 어떻게 했어요? 곰은 충족시킨 거죠. 조건 충족. 100일이 되고 나서 100일 동안 내가 마늘을 먹고 나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때 보자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무 웃기게 호랑이는 10일 동안 그 마늘 먹은 거 아깝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매운 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먹었을 건데 10일 동안 먹은 마늘은 온데간데 없죠. 그 노력은 없고 뭐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만 사람이 돼가지고 그죠? 누구랑 결혼했죠? 그쵸?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사람 됐잖아요. 그죠? 저는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거, 이 자산이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내 주위에 누군가를 볼 일이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자산가가 있다면 그것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내 주위에 자산가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 만들어져 나가는 형성 과정을 눈으로 볼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너무나 봤으나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내가 지금 10일째 잘 지키고 있으면 잘 되어가고 있는 건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이게 중요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우리는 절대로 호랑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그 방해꾼 컨트롤 얘기했잖아요. 머리를 흔들고 9번을 내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는지 생각하고, 나머지 한 번은 사실은 방법을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저는 9번을 저를 후원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가 명확해졌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 안 했어요. 그래 본들 별로 소용없는 방법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탁상공론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해꾼을 컨트롤하는 거, 저는 스폰서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의 스폰서님 계시죠? 근데 그 스폰서님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두 분이지.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스폰서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스폰서를 365일 모시고 다닙니다. 저는 누가 스폰서냐면 10년 뒤 제가 제 스폰서예요. 10년 뒤 저는 지금 45이지만 55인 박주희를 늘 데리고 다닙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방해꾼이 탁 나타나면 그 1번과 2번의 방법으로 탁 퇴치를 해버리는 거죠. 강력 퇴치. 바로 없어집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디서 배웠을까요? 당연히 이글드림 그룹에서 배웠죠. 이글드림 그룹이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하죠. 물론 어떤 시스템 다 너무나 훌륭하고 빛나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이글드림 그룹의 탑리더님과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그리고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사람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강력한 이글드림의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은 환경이다. 전 이 말 100% 믿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됐잖아요. 저는 애초에 일을 할 때 첫 번째는요. 제 월급만큼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월급이 한 300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300이 근로소득의 한계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 300만큼만 자산소득으로 바뀌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막 잘 돼가 에메랄드 되면 그거는 막 초대박이고 다이아몬드 이런 건요. 언감생심 진짜 꿈도 못 꿨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환경, 성공은 환경이라는 거. 이글들이 그룹에 이 환경이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자꾸 성장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런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가 그거든요. 예를 들어 이 88 사이즈 있잖아요. 지금 막 저녁을 막 드시고 맥주와 함께 이걸 보고 계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 그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88 사이즈의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나는 44 사이즈야. 44가 이 속에 쏙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 44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100%입니까? 100%예요. 왜일까요? 44는 왜 44냐면 자기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44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컨트롤이 되는 44도 자꾸 먹을 거 아닌가 봐. 돌아가면서 먹을 거 아닌가 봐. 계속 먹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44가 이 친구 먹을 땐 참아. 이 친구 먹을 때도 참아. 여기 먹을 때는 에이씨 한 개 못 볼까 해. 여기 두 개 못 볼까 해. 에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44가 88이 되는 건요. 눈 깜짝할 사이에 88이 돼버려요. 그게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거 저는 이글들은 그룹이 44 사이즈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딱 44를 만들고 이 강의를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이 44인 거죠. 이미 자기 삶이 방향성이 잡혀 있는 사람들. 난 여기서 너무 살떨려요. 진짜로. 이미 본인의 삶의 어떤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걸 향해 가고 있고 뭔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 그것을 갖춰져 있는 사람들 속에 저는 자기 관리가 되지 않은 88이었어요. 물론 되기를 원했죠. 나도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있었지만 사실은 혼자서는요. 늘 작심삼일이었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환경, 이글들이 시스템을 만난 거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 부족한 88이었지만 이 44들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시간이 갔을까 안 갔을까요? 당연히 시간이 가죠. 시간이 가니까 어때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먹었겠죠. 솔직히 말하면. 실시간으로 제가 드셨을 텐데 내가 하나 먹으니까 이 44가 좀 안쓰럽게 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난 뭐 그 눈빛을 참죠. 근데 이 옆에 있는 44가 또 저한테 아이고 그거 안 먹어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44가 사실은 있잖아. 몸이 한 치수가 줄어들면 엄청 가벼워.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살 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44가 되어 가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어느새 뒤돌아보니 내가 44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이게 여러분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여러분이 저 이상의 어떤 것이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 나를 온전히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이 요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77이 되겠죠.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중요한 거 그게 원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꼭 저는 이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오늘 제목이 사실은 나다움이 블루오션이다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런 좋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점점 좋아졌어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내가 내 컨트롤, 자기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전에는 몰랐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것들이 하나씩 발현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제가 점점 나다움을 찾아가니까 뭐가 올라가냐면 저는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을까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존감이 올라가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으로 저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걸 드린 그룹의 우리 리더님들은요, 이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려운 걸 선택해서 그걸 해내버리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제가 늘 사실은 예전엔요, 두중에 좀 쉬운 거, 늘 쉬운 걸 쫓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내가 원하는 내가 점점 아닌 거죠. 그래서 점점 내가 나한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조금 어려운 걸 선택하는 그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은 내가 좀 빡시긴 해도 힘들어도 점점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제가 성장해 나간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일이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정말 다이아몬드 돼서 몇 천만 원 벌고 몇 억 벌고 뭐 그거 진짜 아니고, 물론 그 해야지만 정말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일이 주는 가장 큰 비전이고 그건 이글드림 그룹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걸 선택하는 우리. BTS가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BTS냐고 물으니까 어려운 걸 선택해서 해내는 거, 그것이 BTS라더라고요. 멋있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누구만 BTS 아니고 우리도 BTS네 이런 거. 내가 있는 곳도 그렇거든.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변화라는 단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이 라방, 이거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변화라는 것이 똑같은 것을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구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다 끝나시고 나면 F 다시 끄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나는 이런 변화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글드림의 식구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